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우리 그 부부가 부부임을 나타내는 지표는 혼인신고, 법률상 혼인신고 위에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과 서로 보호, 혹은 부부의 성생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처가, 시가의 양가의 교류, 또 부부가 서로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부부가 부부임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부부의 지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임 받아서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요, 양가 반대로 인해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2019년부터 이 사건 소송을 한 2022년 초까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력이 있어서인지 월 소득이 거의 700~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벌어서 자기 용돈만 빼고는 대부분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아내는 이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그 집에 대출도 많았고 또 식당을 차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차렸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거의 300~400 가까이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식당 소득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대출을 받아와라. 남편이 한 달에 700~800이면 거의 1년에 1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것도 다 쓰고 대출까지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남편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론까지 받았으면서 아내는 그 식당 운영비 그리고 아내 명의의 무슨 대출금 이런 빚들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남편의 재정 상태와 신용 상태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더 이상 이제 아내가 원하는 돈을 해다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문제로 두 사람은 티격태격 갈등이 심해졌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싸우면서 급기야는 아내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당신 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이제 또 막 소리까지 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내 이야기에 열이 받아서 그래 너하고 이제 안 산다 하고 집을 나와서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주 호소는요. 경제 문제였죠. 아내에게 매월 받은 급여를 전부 다 줬을 뿐만 아니고 내가 대출을 내 신용 한도까지 다 받아서 아내가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것만도 거의 3억 가까이가 된다. 그로 인해서 현재 이제 그 대출금을 물론 이제 일부씩은 변제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출금만도 약 2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것을 아내에게 받아낼 길이 있겠냐 하는 거였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내는 남편의 그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로 물론 남편의 그 급여도 다 썼고요. 그 돈을 돌려 쓴 덕에 아내 명의의 집이 경매에 들어온 것도 막아낼 수 있었고 또 현재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으니까요. 현재 운영하는 식당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정상화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현재 빚만 2억이 넘게 있었으니 이제 답답한 것이죠. 네. 저는 일단 이 남편을 상담하고 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하자고 이제 사건을 수임을 했죠.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은 재산분할 받고 사실혼 관계가 부당 파기됐다고 하는 것에 큰 누리는 없었는데 문제는 이 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 남편이 아내와 사이의 어떤 정서적인 끈을 놓지 못해서인지 이 술만 마시면 아내를 전화를 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관계도 수시로 하고 남편이 마음이 막 힘들 때는 아내와 막 1박 2일씩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 쪽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은 이들 부부가 이게 무슨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거냐. 단지 부부 갈등이 심해서 남편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시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여행 중에 뭐 싸우면서 여행이 했겠어요? 서로 재결합하는 걸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부라도 이 정도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부부는 아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난감했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 아내는 서로 대화 나누고 막 여행하고 이런 걸 다 녹음을 해서 녹취록까지 냈거든요. 남편분 하시는 말씀, 술이 원수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실혼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면 이건 뭐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거죠.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안 된 거니까 부부 사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빚 해결도 네,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건을 수임해서 당사자를 승소하게 해드려서 빚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기일에 남편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에게 법률상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원인에 따라서 뭐 이혼 사유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겠지만 사실혼 관계 해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혼 관계든 우리 대법원 판례도 부부 일방이 그만 살겠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해소되는 것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재결합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그 남편에게 온 거죠. 다시 살 생각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남편은 절대 다시 살 생각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재판장님이 한 두 번 확인하시더라고요. 네.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도 아내와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맺고 아내의 요청으로 돈을 지급하긴 했지만 이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간헐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거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요, 남편이 아내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식당 운영을 하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 빚에 대해서는 아내가 90%를 변제해줘라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국 재산을 분할을 한 거죠. 정말 세상에는 부부들이 사는 모양이 각자의 성향과 삶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다행히 빚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물어주라고 해서 저희 쪽 의뢰인의 그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린 것 같아서 나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